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대북 제재로 수출길 막히자 러시아 통해 중국으로 석탄 수출. 북 지방발전 20십 뜯어보니 부실공사 허위보고 태반. 북 당국 청년들에게 한국 오락이라며 병 돌리기 게임 금지령.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첩포로 부상 심해져 사망. 북 죄수부대 파병했나 사살된 병사 죄지었는데 새 기회받아.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로 수출길 막히자 러시아 통해 중국으로 석탄 수출. 중국 정부의 통제로 북한산 석탄 수출이 원활치 않자 북한 무역업자들이 러시아를 통해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대중 석탄 수출이 막혀 고심하던 일부 무역업자들이 최근 러시아를 이용해 석탄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새로운 석탄 수출 경로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러시아를 통한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을 시도해왔고 이 같은 방안이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자 적극적으로 해당 경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회사들이 북한 나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러시아 연해조 하산까지 옮겨와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통해 석탄을 수출할 경우 운송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무역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나 중국 측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이 공해상을 통해 석탄을 직접 거래할 경우 5,500kcal 석탄이 1톤당 약 5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러시아를 거칠 경우 최종 거래가가 1톤당 약 77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회사의 운송비를 내고 나면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로 대량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는 대형 무역회사들이 러시아를 통한 대중 석탄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업자들은 러시아를 통해 대중 석탄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석탄 이외의 철강, 마그네시아, 클링커 등 다른 광물 수출도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면서 다른 광물 수출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쨌든 러시아를 통해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니 중국에서도 문제없이 광물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서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무역업자들은 러시아를 통한 자국산 석탄의 중국 수출은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광물 운반에 나서주면 석탄 이외에도 여러 광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외화벌이를 확대하면 세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지방발전 20십 뜯어보니 부실공사 허위보고 태반. 북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각 지방의 특별조사단을 급파하고 정부 정책 시행 여부를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지방발전 20십 정책 추진 상황의 검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은 중앙당 규율조사부와 조직지도부 성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황해북도의 급파대 당 정책 집행 상황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검열로 도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건설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공장 건설 상황에 대한 검열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파견한 특별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사리원시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시내 기관과 주요 공장들을 중심으로 재정감사부터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이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자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사단은 지방발전 20십 정책에 대한 시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지방공장 공사가 대부분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의 경우 식당과 체육시설 등이 마련돼 있는 일종의 문화센터인 복합형문화중심과 의류공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데 중앙에는 외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창문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도 한두 개에 불과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원수님께서 조직지도부를 지방건설 사업의 사령탑으로 세우신 의도는 바로 이런 거짓 허풍 보고를 바로잡고 인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변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열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짓 보고를 일삼은 간부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사리원 씨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주요 군당 간부들이 허위 보고와 책임 회피 의혹을 받고 중앙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간부들 사이에서는 조사단의 검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인민 생활의 혁신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식통은 사실 국가가 지역에 투자한 돈은 좀 돈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인민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겠냐며 검열은 간부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국가가 뭔가 인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만 띄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당국 청년들에게 한국 오락이라며 병 돌리기 게임 금지령.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적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금지한 행위에는 한국식 놀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위원회는 간부들에게 당과 수령 및 조국과 인민을 위한 당의 사상과 정신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청년동맹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동맹위원회는 사적인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일군들이 동맹원들을 잘 단속 통제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간부들에게 청년들이 한국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병 돌리기 오락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리원시 청년동맹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게임 명칭을 언급하며 이를 금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사리원에서 청소년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미국 고급 중학교에서 애도 기간에 학생들이 병 돌리기 오락을 하다가 청년동맹지도원에게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이 오락을 어디서 알게 됐는지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닌지 추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병 돌리기 게임이 한국에서 유입된 오락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에게 게임을 알게 된 경로와 한국 콘텐츠 시청 여부를 캐물었다는 겁니다. 병 돌리기 게임은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빈 병을 돌리고 병이 멈추면 병 입구에 향해 있는 사람이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벌칙을 받는 놀이지만 벌칙으로 키스를 하거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음란한 형식으로 변질돼 북한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리원시에서는 10여 명의 청년들이 병 돌리기 게임을 하며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당시 남녀 청년들이 병 돌리기 게임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옷을 벗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문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시 청년동맹도 비판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병 돌리기 게임이 한국에서 유입된 게임이라고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 게임에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병 돌리기는 병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데다 한국에서 하는 놀이라고 하니 이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국가에서는 한국식이면 무엇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한국만 들어가면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첩포로 부상 심해져 사망.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한 명을 전투 과정에서 생포했지만 심한 부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병사가 생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되었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사로 추정되는 해당 인물은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의 한 매체에 의해 사진이 공개됐는데 언뜻 보기에도 부상이 심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한 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곧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생포와 사망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러우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자국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등 병력 11,000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이나 시신, 신분증 등을 연이어 공개하며 북한군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의 전장에서 총알바디로 내몰리고 있는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사실을 부각시켜 국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X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의 탁 트인 지형 때문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드론의 경험이 거의 없다며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법한 원시적 전술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 죄수부대 파병했나? 사살된 병사 죄지었는데 새 기회받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일기에서 북한이 범죄자 출신을 파병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28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당에 무엇을 청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일기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기 내용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 중 일부는 귀국 시 사면이나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일기를 쓴 정경홍은 한국의 이병 계급으로 소개됐지만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 경력이 짧지 않지만 어떤 사정 탓에 이병으로 강등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편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엘리트 전투원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경홍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에서 나는 대우의 맨 앞에 달려갈 것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김정은 붉은 특공대의 무패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온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정경홍의 일기에 앞서 그가 작성한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사살된 정경홍의 품에서 발견된 노트를 번역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